번째, 일단 SAT2 시험은 어떠한 내용들을 커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25% 정도가 여러분들 Structure of Matter, 물질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25%. 25%면 굉장히 100%에서 25%면 큰 거죠, 여러분들. 그죠? 큰 거예요. 그래서 25% 정도가 이제 Atomic Structure, 즉 아톰의 어떤 구조에 대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Molecular Structure, 그 다음에 본딩에 대한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 정도가 State of Matter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state, 물질의 어떤 상태에 대한 거는 이제 가스 상태냐, 자, 리퀴드 상태냐, 자, 솔리드 상태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의 어떤 특성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들, 그 다음에 각각 이 상태가 어떻게 변환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루션. 솔루션은 뭐죠, 여러분들? 믹스처죠, 믹스처. 자, 믹스처가 바로 솔루션인데, 솔루션은 그냥 믹스처 중에서도 가장 잘 섞인 거죠. 고루고루 호모지니어스 믹스처라고 하는데 그 부분, 그 솔루션 파트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이거 토탈 다 합쳐서 몇 프로? 16%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6%.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 정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4% 정도가 뭐야? 리액션 타입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14%. 자, 엑시드나 베이스. 엑시드가 무엇이고 베이스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옥시데이션과 리덕션 파트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은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줄여서 옥시데이션, 리덕션 너무 길잖아. 그지? 줄여서 우리 리덕스라고도 합니다. 리독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리독스에 대한 부분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피테이션, 저 프리시피테이트를 만드는 그러한 반응, 그런 프리시피테이션에 대한 문제가 이 세 가지 다 합쳐서 그래서 14%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 부분인데 이것도 14%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이렉트로 스토이키오메트리에 관한 다이렉트로 그 문제만 14%가 출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케미스트리 전 영역을 걸쳐서 스토이키오메트리는 굉장히 베이스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베이스로 깔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록 스토이키오메트리에 관한 문제는 14%밖에 안 나오지만 케미스트리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14%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거는 거의 60, 70%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부분? 자, 몰 콘셉트에 대한 것들. 이거는 계속 나와요. 그죠? 케미스트리 공부하게 되면 몰에 대한 것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케미칼 이큐에이션. 케미스트리 공부하는데 케미칼 이큐에이션 모르면 케미스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건 14%라고 생각하지 말고 14%보다 더 높은 6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을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념 부분 잘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무난하게 또 쉽게 고통스럽지 않게, 그죠? 여러분들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지도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점수는요 효과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자 5% 정도, 5% 정도가 자 이퀴리브리엄 평형에 대한 부분하고 자 리액션 레이트 반응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출제되고 있고요. 5%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목표가 고득점이잖아요. 그죠? 높은 점수 최소한 780점 그 이상 정도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들을 꼭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7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퀴리브리엄 시스템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ate of reaction, reaction rate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
some case 파트가 6%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 specific heat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엔탈피 개념이죠. 엔탈피 변화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 엔탈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케미컬 리액션, 케미컬 이퀘이션을 보면 그 이퀘이션에서 에너지가 얼마큼 나오고 나왔냐, 얼마큼 또 들어왔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가 엔탈피의 개념이죠.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본 강의에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출제가 6%가 되고 있지만 출제는 반드시 되고 있죠. 이런 부분 엔탈피 개념, 엔탈피 델타 H에 대한 요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중이 비록 낮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를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12% 정도, 12% 정도가 뭐야? 일반적인 케미스트리에 대한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피리오딕 트렌드, 피리오딕 테이블 보고 우리가 어떠한 트렌드, 뭐야?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에 대한 트렌드, 또 뭐가 있죠? 자, 네가티버티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이것들을 확실히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리액티버티, 엘리먼트의 리액티버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뭐야? 프로덕트의 어떤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좀 문제를 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12% 정도가 여기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버레토리, 실험실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나 실험실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출제가 한 8%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꼭꼭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을 찝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을 잘 따라오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문제 타입인데요.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파트 A, B, C 그래서 자, 파트 A는 자, 어떤 유형인가 하면 공통의 보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보기가 공통으로 주어지고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 공통 보기에서 여러분들 답을 고르는 문제, 그런 유형이 이제 파트 A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요. 두 번째 유형이 이제 true and false 문제인데, true and false 문제는 뭔가 하면 센텐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because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센텐스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는 because를 일단 빼고요. 각각의 센텐스를 읽고 각각의 센텐스를 true and false, true냐 false냐를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요. 이게 true냐 false냐를 판단을 하고요. 자, 두 번째 because를 빼고, because를 무조건 빼고 두 번째 문장을 읽어서 true냐 false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경우의 수를 따진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이 true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true인 경우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이 true고 두 번째 문장이 false인 경우, 첫 번째가 false, 두 번째가 false. 됐습니까?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false, 두 번째 센텐스가 true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 경우 중에서 요 세 가지는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요거 true인 경우는 because를 집어넣어서 문장 두 개가 말이 되면 TTCE라고 쓰고요. 두 개의 관계가 because를 집어넣어서 말이 안 되고 서로 개별적인 문장이다. 그러면요, 그냥 TT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because를 집어넣어서 because가 이유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유에 의해서 앞에 센텐스를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because를 집어넣어서 말이 된다. 그러면은 TTCE, correct explanation. 그래서 C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because 이하인 센텐스가 앞에 있는 센텐스를 설명하지 못해. 서로 각각의 센텐스야. 서로 상관없는 센텐스야. 그런 경우에는 TT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의한 것은 자, because절을 일단 먼저 빼고요. 각각의 센텐스를 true냐 false냐를 먼저 판단을 해서 쓰고요. 그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답이 되는 거고요. true인 경우에만 because를 집어넣어서 문장이 뒤에 있는 센텐스가 앞에 있는 센텐스를 설명을 하면 TTC라고 쓰고요.
뒤에 있는 센텐스가 앞에 있는 센텐스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냥 TT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타입 파트 C 타입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객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주어져서 보기의 답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